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저와 함께 떠나는 무역실무와 관련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끝내는 서류 작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우선 선적 서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선적 서류의 개념을 저희가 한번 잡아보고, 두 번째,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 서류가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개념을 잡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패킹리스트를 만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패킹리스트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적 서류라고 하면, 무역 서류라고 했을 때 선적 서류라고 하면 기본 서류와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운송 서류죠.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복합운송증권 이런 게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송장이라고 할 때 상업 송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송장은 프로포마 인보이스나 프로비저널 인보이스를 제외하면 제목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 또는 커스텀스 인보이스 어떤 형태로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CIF, CIP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매도인이 당연히 보험 서류도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서류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 서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서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장과 관련된 부속 서류, 즉 송장을 보완해주는 서류로는 이제 포장명세서가 있죠. 우리가 포장명세서라고 얘기를 또 하고요. 또 용적증명서, 중량증명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세관과 관련된 세관에 부속된 관련 서류도 있죠. 원산지 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겠습니다.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는 우리가 검사 성적서도 있지만 또 이제 검역 증명서 이런 것도 이제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가 기본 서류와 부속 서류가 있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all documents, 모든 서류, 그 다음에 shipping document, 선적 서류, 그 다음에 transport document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all documents는 말 그대로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환원을 대금을 결제받기 위한 금융서류라고 얘기하는데요. 환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성 영수증, 우편 영수증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ipping document라는 것은 이제 선적 서류를 얘기하는 거죠. 선적 서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원이나 그 다음에 우편 영수증, 특성 영수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도큐먼트라는 것은 우리 위에서 나와 있던 운송 서류,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복합운송증권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의 조건에 여러분들이 all document에 뭐를 표기를 해라, 아니면 트랜스포트 도큐먼트에 뭘 표기를 해라, shipping document에 뭘 표기를 해라 라고 이제 구분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상업송장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물품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물품 몇 개를 기사에 얼마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가 기재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대금의 청구서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요만큼의 물품을 기사에 보내니까 내가 요만큼에 대한 권리가 기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금에 대한 청구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과 수입 통관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송과 보험 계약을 하기 위해서도 제일 먼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상업송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송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수출입 통관하거나 선적을 예약하거나 보험 부보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작성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바로 상업송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약도 할 수 있고 보험 부보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포장명세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업송장을 보완해주는 보충 서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포장명세서는 수출입 통관을 할 때 심사하는 심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5팔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5팔레트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무게가 대충 이거랑 맞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수하고 검량할 때 실제 화물과 대조해 보는 그런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장명세서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포장명세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잘 모르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메저먼트라는 안이 있는데 도대체 메저먼트라는 게 무엇이냐? 메저먼트라는 것은 용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운임을 정산할 때는 부피와 무게를 측정해서 항상 큰 쪽으로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게는 우리가 측정을 하면 나오는데 부피 무게를 도대체 어떻게 환산하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울이 나와 있죠. 무게와 부피를 측정해서 큰 쪽을 가지고 운임을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게 1000kg를 우리가 1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우리가 톤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톤이라는 개념은 메트릭 톤이에요. 메트릭 톤. 1톤을 1000kg로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그 메트릭 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1 CBM을 우리가 1메트릭 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해서 더 큰 쪽을 가지고 우리가 운임을 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피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상운송에서는 미터를 기준으로 단위를 하는 거죠. 즉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m일 때 우리가 1 CB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한국상사는 다음 화물을 LA로 선적하려고 하는데 예상되는 CBM은 얼마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조업체라면 관계가 없지만 수출업체라면 이제 제조업체로부터 이러이런 정보를 받으셔야 되겠죠. 몇 팔레트죠? 팔레트 수량 알려주시고 팔레트 사이즈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조업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팔레트 숫자는 10개고요. 팔레트 사이즈는 1100 곱하기 1100 곱하기 1100. 여기 단위가 뭐죠? 1000. 단위가 뭐죠? 밀리미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을 기억을 하시면 CBM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단위가 뭐죠? 미터 단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밀리미터죠. 그러면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하시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될까요? 1.1 곱하기 1.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하시면 전체가 이게 얼마 나오죠? 1.21이 나오죠. 그래서 팔레트 한 사이즈가 1.21 CBM이기 때문에 10팔레트를 계산하시면 답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금방 환산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12.1 CB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팔레트 사이즈를 가지고 남들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스스로 다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역 서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보이스와 패킹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서 본 그 패킹 리스트 작성 팁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CBM을 환산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